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요게 조금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 2부에서 정면 브리핑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3부와 4부 이 두 부에 걸쳐가지고 터서 저희가 여의도 청년 정치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걸 2부로 좀 땡겼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의도가 아니고 정면 브리핑. 이거 자꾸 3부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네. 또 여의도네. 정면 브리핑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청년이잖아요. 청년이죠. 청년이니까. 아니 요 3부 4부도 청년. 설득됐어요. 여의도 청년 정치니까. 아니 뭐 다 청년으로 보이지 나야.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노년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청년 브리핑인데 청년 브리핑이야. 아니 왜 청년 브리핑이 되냐면 박재 PD가 여기 또 청년 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헷갈린 거예요. 정면이나 청년이나 뭐가 보니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발음상 비슷하다. 네네. 아 이게 참 아유 땀나. 이거 넘어가려고 하니까 막 그냥 수습을 하려니까 수습이 안 돼요. 아유 힘들어. 예. 근데 뭐 청년 요 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나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네? 그분들 청년이라고 하면 되죠. 안 돼요? 이 정당에서요. 네. 예? 청년이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35? 굉장히 정당에서 청년은 근 50 다 된 사람들 자기가 청년이라고 그래요. 정당에서 좀 정당. 다르군요. 네. 네. 폴리티카 파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도 청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청년이신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 내가 하지 말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진심이에요. 계속 이 사회생활의 끝판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짧은 문자가 아니고 참 여러분이 저희 방송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물정0945 샵0945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제가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도로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아까 우리가 김병주 의원님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북한 파병 얘기부터 잠깐 해보죠. 지금 하여간 이게 전선으로 간 모양이에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미 실행이 된 파병 규모는 최소 11,000명 이상이고 그중에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부 가까이 이동했다고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이 시작이 되자 러시아 측에서는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평양을 방문을 했고요. 또 북한의 최선희가 현재 러시아에 방문을 해서 긴급 대응 방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파병된 인원들이 언어적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장애 요인들이 소통에 많아서 전투 시기를 좀 관찰 중이라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장교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하고 파병 간 사람들 훈련 갔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조만간 한국에 특사 파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이번 주에 관련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고 아직 아무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은 북한군 일부는 이미 전선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국방정보본부가 밝혔는데 일부 선발대는 전선에 투입됐을 가능성 있어 보이고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해 있는 거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수출했기 때문에 기술 인력들은 이미 가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 더 많이 파견이 됐을 것이라면서 폭풍 군단 지휘관의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갔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OTT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이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독일어로 Investen nichts Neues. 서부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르마르크의 소설인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나니 북한군 러시아에 파병된 거 보면 뭐냐면 이 병사들의 상환율이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저는 좀 안 됐고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희생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김정은이는 멀쩡하게 잘 있던데 근데 뭐 핵실험까지 한다면 멀쩡하게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정보본부에서는 북한이 지금 핵실험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이고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을 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핵실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언제나 결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또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제시도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CNN은 북한이 이미 우크라이나 진입했다 뭐 이런 보도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CNN이 복수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서 북한군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원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측이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내부까지 진입을 했다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지금으로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보도를 확인할 만한 정보가 없다라고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고 우리 대통령실 역시도 미국과 같은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다른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양상이 바뀐다. 이건 양상이 바뀐다는 게 북한군이 들어와서 갑자기 러시아가 막 용기백배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유, 괜찮으신가요? 자, 괜찮아요. 네.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참. 자, 일론 머스크가 또 우리나라도 걱정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도 걱정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디 우리나라까지 걱정해주기 고마워해야 되는지. 하여간 그런데 이게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생활 인구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산정한 결과를 정부가 발표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이 생활 인구라는 게 뭐예요? 네, 이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건 역시도 요 내용 바로 뒤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에 인구가 감소 추세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요 지역의 인구 산정을 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그리고 감소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알아야지 인구가 또 다시 늘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 통계를 세우는 건데 이 인구 감소 지역 전체의 생활인구, 이 생활인구라 함은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기준으로 2,850만 명으로 이 인구 감소 지역 전체의 생활인구가 집계가 됐고요. 예. 지난 3월보다 350만 명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2,850만 명 생각보다 많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1.3배가량 더 많았고요. 체류하는 인구는 2,360만 명, 등록 인구는 490만 명,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류만 하는 인구가 등록된 인구 대비해서 4.8배나 많은 수치고요. 등록 인구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계속 감소 추세인데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여기 그런 외국인도 추세입니다. 포함이 돼 있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전체의 유권자 수가 4,3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2,360만이 그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구나 그랬더니 여기 외국인들도 포함이 돼 있는 숫자군요. 네, 일단 등록 인구 490만 명 중에 외국인은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걸 전해드렸고 사실 체류 인구, 머무르는 인구 중에서는 강원 양양군이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 대비해서 17.4배나 많다고 합니다.
사실 양양이 요즘 서핑의 성지도 맞아요.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광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영향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체류 인구 중에 타시도 거주자의 비중은 강원도가 제일 컸는데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이 좀 높았고요. 모든 인구 감소 지역에서 남성 그리고 60세 이상의 비중 높았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또 앞으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핑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예. 물론 난 당연히 안 해봤지만 왜 당연해요. 우리 나이 땐 서핑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딸애가 여기 양양 가서 서핑을 좀 근데 그게 생각보다 금방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전 양양도 안 가봤어요. 궁금하다. 양양을 안 가보셨다. 저는 가봤죠. 왜 가봤냐면 제가 명지대학교에 있죠. 네. 옛날에 명지대학교하고 같은 재단이 지금은 카톨릭 관동대학교인데 관동대하고 같은 재단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수가 되면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그게 있습니다. 네?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도는 게 있는데 그때 양양 갔었죠. 아하. 근데 양양은 양양인데 우리 머스크 대표께서 또 이렇게 걱정까지 해주시고 이거 고마워서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이거? 네. 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제 행사가 열렸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때 화상 대담자로 등장해서 인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가장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가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인구 붕괴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더 적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야 한다.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 인류도 없고 그럼 다른 정책도 무의미해진다라고 우려를 한 거고요. 앞서서 재작년에도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이렇게 머스크 CEO가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이 기분 나빠하겠네. 왜 중국하고 홍콩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접근을 해요. 지금 홍콩이 중국인데 지금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예? 근데 어쨌든 머스크는 지금 뭐 달래서 유명한 물론 테슬라의 CEO다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항상 단상에 같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미국 국무총리가 없지 참. 뭐 하여간 상당하게 이 트럼프가 많이 집권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어쨌든 참 걱정해줘서 고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구 감소 뭐 이러면은 일각에서 뭐냐면 결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3명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 네. 저도 안 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 3명의 포함. 네. 근데 잠깐만 여기에서 나만 결혼한 것 같은데 다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들 같이 다 합하면 맞습니다. 예. 네. 여기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 3명이 아니고 애국은 저만 했네. 예. 예. 그렇게 되네요. 이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 통계청이 오늘 인구주택 총조사 확대 공표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수치입니다. 18세 이상 내국인 중에서 미혼 인구가 전체의 29.5%.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미혼이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여기 써있긴 하지만 맞춰보세요. 어딜까요? 그 인구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네, 사실 서울이 미혼율이 가장 높았고요. 예. 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미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입니다. 그거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왜냐하면 세종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많잖아요. 공무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공무원분들이 다 결혼을 하고 거기 내려갔나?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다들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니까 빠르게 결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종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30대, 40대 전 연령의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이 지금 미혼율이 제일 낮다 이런 것에 좀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새로운 또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요. 뭐요?
들어보세요. 설렘인 한강. 그러니까 행사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 나는 솔로다 뭐 이거 비슷한 거 이 서울시 버전으로 한다 이거군요. 네, 이게 세빛섬에서 진행이 되는 행사거든요. 11월에 이제 세빛섬에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슷한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아요? 지난해 서울시에서 이런 비슷한 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팅 이라고 미혼 남녀들의 이런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다가 이게 세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 행사가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서울팅이 세비팅이 돼서 다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번에 세빛섬에서 하는 거는 민간 기업이 지원해서 하는 거라서 이제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좀 재미있는 행사로 꾸려질 것이다라는. 저는 또 뭐 거기서 거거든요. 커플이 됐는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무슨 벌금 물리고 이러는 줄 알았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커플이 된 이들에게 총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데이트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예. 그 모두가 이제 나눠 갖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나눠 가져야지 이거. 데이트 비용을 1,000만 원. 와, 그건 거의 근데 일단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미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미혼이라는 단어와 구분된 단어가 비혼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미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나는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혼은 단순하게 결혼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혼자라고 분류되는 상당수가 비혼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비혼도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비혼 그거를 좀 개념을 차이가 좀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서울시 이번 행사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